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주식 얘기를 하지만 단장님은 그렇죠. 다 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오신 김에 네. 올해 한번 쫙 한번 각 네. 투자 자산별로 네, 어떤지 한번 성적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반전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반전?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투자가 좀 인기가 많고 좀 대세였잖아요. 여전히 서학개미들 많이 하고요. 네, 여전히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올해 S&P 500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한 19% 성과를 이제 얻으셨고 19%는 나쁘지 않죠, 그죠? 사실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나스닥은 약 26%인데 네. 코스피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76%니까 사실 진짜 엄청난 이제 반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금도 사실 올해 많이 네,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금이? 무려 한 6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진짜 코스피에 버금갈 정도의 수준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금 투자 그래서 요즘에 인기도 많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이 인하가 되지는 않아서 않았죠. 그래서 장기 채권은 오히려 지금 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상반기 연초에 하여간 연초에 그렇죠. 올해 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안 좋으니까 특히 네. 또 저 대선 끝나고 정권 바뀌고 나서 정부에서 하여간 경기 부양에서 뭐 한다 이런 저렇게 하니까 한국은행도 그렇죠. 금리를 계속 내리겠지. 네, 그때 그래서 장기 채권 쪽에 대한 맞아요. 네. 어떤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결코 그렇죠. 그렇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 마이너스 10%니까 많이 났네요, 손실이. 네, 손실이 조금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달러가 좀 올라서 달러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라면 한 8% 정도 성과를 얻으셨을 달러는 거예요. 괜찮았네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뭐 국장을 하면 안 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능순. 막 이런 이제 조롱도 받았던 게 이제 국내 주식인데 올해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반전을 이뤄냈고 내년도 뭐 이렇게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방원 테마의 상승률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조방원이 조금 네. 주춤하다고 해도 올해 네.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죠. 몇 배 얘기들을 하니까 네, 연간 수익률은 무려 한 150%, 160% 성과를 그러니까요. 냈으니까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네. ETF 상품까지 그렇죠. 펀드가 이렇다는 네, 얘기잖아요. 펀드의 성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요. 네, 네. 아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례가 별로 없죠. ETF 상품이 네. 더블 이상 난다라는 거는 그렇죠. 연간으로. 네, 레버리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렇게 100% 이상 성과가 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 요즘에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이런 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올해 70%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일단은 많이 올랐다라고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되게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네. 올해 포모를 많이 느끼시면서 수익을 못 내시고 네, 또 최근에 좀 들어갔다가 좀 끝에서 좀 물리신 네, 분들도 계실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도 이만큼 올라가겠느냐라는 생각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실 네.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기성 그 네. 어떤 자금이라고 그러죠. 뭐 MMF라든가 뭐 고객 네. 유탁 이런 것도 돈이 꽤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뭐 펀드나 ETF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보면 이런 단기 채권, 뭐 MMF, 네, 그래서 좀 파킹형 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격의 이제 금융 상품에 돈이 굉장히 몰리고 있고 네. 또 어떤 이제 특정 ETF는 무려 이제 올 한 해 5조 원의 돈이 순유입이 됐어요. 그런 ETF가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단기 채권 ETF였는데, 아,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주식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니 불안하고, 좀 그렇죠. 높다는 네, 얘기는. 네, 그래서 좀 그렇다라고 해서 예적금을 하자니 이게 또 주식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부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자산에 좀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이런 돈들은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언제든지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기성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단장님 그 말씀하신 김에 네, 지금 저도 뭐 유튜브나 텔레그램 이런 거 뭐 굉장히 열심히 좀 보면서 네.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매크로 쪽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인 거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네. 현금이 녹는다라는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네, 현금의 가치가,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인플레 때문에 떨어지니까 네, 무조건 뭔가 약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내년에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좀 네.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가급적인 뭔가 투자를 네. 하는 게 일단 네.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금리가 뭐 급격하게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금성 그리고 혹은 뭐 MMF 같은 건 사실 1년에 얻을 수 있는 이율이 2% 정도잖아요. 약간 예금 네. 정도 수준인 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게 물가를 커버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이제 좀 계속 오르면서 오르면. 화폐 가치가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 자산이 됐든 아니면 국내 주식이 됐든 이런 자산에 돈을 넣어두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방향은 맞다. 네, 그 방향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 그러면 대기성 자금은 상당히 좀 네. 많이 들어있고 최근에 또 고객이탁금이 다시 80조 넘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신용융자도 뭐 여전히 20조 이상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올해 제가 ETF 상품 저도 이제 월 단위로 꾸준히 네. 그 운용사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인버스, 아, 네, 그다음에 그렇죠. 또 하나가 레버리지 상품. 네, 그건 네, 뭐 곧버스든 뭐 네. 그냥 저 레버리지든 간에 이런 레버리지 관련 ETF 상품. 국내에 없으면은 심지어 홍콩까지든 뭐 가서라든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또 네. 올해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네. 예를 들어 인버스부터 좀 먼저 여쭤보면 네. 인버스는 결국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빠질수록 성과가 나는 종목인 거죠. 그렇다면은 올해 아까 코스피 네. 70% 얘기를 했으면은 네. 올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이제 정비례하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비례하는 이제 ETF인데 그렇죠. 인버스보다는 사실 곧버스라는 흔히 말하는 더블로 더블로 가는 거죠. 네. 그 종목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인데 네. 그 중에서도 어차피 네. 인버스 투자하는 거 네. 레버리지로 간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좀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패턴을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한 3천 정도 넘어갈 때, 네. 요때 이 곧버스라는 ETF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아, 3천을 넘었으니 이제 떨어질 거다. 네, 떨어질 거다. 왜냐면은 뭐 역사적으로 3,300 이상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 그렇죠. 왔다라고 이제 그렇죠. 판단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이제 4천 넘어섰고 지금 4천이 넘어선 요 시점에도 또 다시 이 곧버스 ETF에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몰린 상위 10개 ETF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요 곧버스 ETF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3천 시점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해당 종목이 대략 2,000원에서 지금 한 7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큰 상태다. 네. 반토막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거의 거의 한 뭐 2, 3, 6, 7, 8 7, 80%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우, 네. 사실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근데 근데 이게 손절 잘 안 안 되더라고요. 되죠. 네. 이게 손해율이 너무 크니까 손절은 또 못 하고 계시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뭐 어쨌든 좀 지금 상황을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4천까지 넘을 줄은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 몰랐을 거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네, 올랐고 맞습니다. 그만큼 좀 네. 올라온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점 근처까지 왔으니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봤던 심리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하고 네. 근데 이게 참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좀 나름 뭐 좀 돈 좀 있으시다는 자산가분들을 네. 많이 만나시는 분이니까 네. 그분들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고액 자산가분들도 이렇게 네. 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공격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투기성 투자인 거죠. 이제 방향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산가분들은 사실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 주식 자산이나 이제 부동산 자산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지언정 이게 하락에 배팅을 하는 케이스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고액 자산가 중에서. 네. 왜냐하면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도 그렇죠. 오르게 될 거고. 그렇죠.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투기적 성향 자체에 이유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네. 뭐 내년에 간다고 네. 해도 여전히 또 내년에 뭐 장이
그야말로 이제 5,000포인트, 뭐 6,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네. 곧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다. 많죠. 네. 많죠요. 네. 이게 사실 뭐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뭐 네. 손실이 당연히 투자니까 손실이 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원금 보장이 되는 게 투자는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브리핑하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는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다 상실을 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지만 사실은 뭐 네. 별 의미 없죠 뭐. 네. 그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를 잃은 분들, 이게 뭐 유산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고액자산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계속 투자는 올라간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갖고 투자를 네. 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하신 걸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길 좀 네.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된 것 때문에 특히 이제 고액자산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자산가분들은 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좀 단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 자체 뭐 내용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얼추 이제 보셨을 테니까 이게 시장에 분명히 뭔가 네. 어떤 상승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네. 좀 냉정하게 단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네. 법안 내용이. 일단은 뭐 저는 이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과세 있습니다. 자체만으로도.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자면 이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배당을 받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가들은 또 본인의 소득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 그럼 이 배당 소득이 다 본인의 이제 소득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자금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제 해외로 계속 빠지는 거죠. 그냥 좀 세율이 높더라도 그냥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 내는 게 훨씬 더 이제 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트렌드가 조금 국내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학개미들의 네. 시기의 투자가 음,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네. 여지가 좀 있다. 그렇죠. 그 오늘 아침에 좀 이게 이슈가 좀 되던데요. 배당수 분리과세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한시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2028년까지만 물론 뭐 연장은 하겠다라고 사실상 하고 여야 간에 네. 합의를 해서 뭐 정부안을 받아들여 그 정부의 정부 네. 안에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경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뭐 1, 2년짜리 이런 전략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길게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게 혹시 뭐 기업들의 배당이라든가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게 혹시 뭐 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시법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시법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배당주로 이제 변신을 하자 이걸 하기가 예.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예, 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질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쏠림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시법이기는 하나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와 그리고 뭐 그런 긍정적인 시각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은 이런 우려를 뭐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정권 내내 또는 사실 이 정권 이후에라도 네. 뭐 어느 정권이든 간에 주식시장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권은 당연히 없을 그렇죠. 테니까 네. 만약에 뭐 우리가 내년에 정말 뭐 5천을 찍는다. 올해 뭐 예상도 전혀 못했던 4천까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좀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배당 관련돼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산가들일수록 배당 관련된 어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네. 좀 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배당 관련된 상품들은 주로 네. 어떻게들 투자를 하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배당 주식을 이제 골라서 투자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펀드나 ETF가 워낙 좀 발전이 돼서 그러한 절차가 조금은 이제 심플해졌고 그리고 이제 또 선택지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뭐 해외 주식의 배당주에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리츠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걔도 이제 배당 소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대단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자산가들 역시 사실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연간 수익률이 4% 넘어가기 좀 쉽지 않거든요. 배당률이 배당률만 배당률 높아 그렇죠. 보면 배당률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조금은 이 배당의 흐름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배당주 투자하고 성장주 이렇게 자산 배분해가지고 성장주 일부 팔고 이러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야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커버드 콜이 있으니까 그러한 절차가 조금은 심플해졌죠. 투자자가 막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배당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배당주 ETF나 펀드 그리고 커버드 콜 ETF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고액 자산가들이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커버드 콜 ETF 상품이 이게 이제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올해 히트치고 그냥 이제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유행이 아니라 계속 이쪽에 ETF가 더 성장을 하겠네요. 네, 지금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콜옵션 이제 매도하는 이 커버드 콜 전략도 조금은 더 정교해져 가지고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과거에는 커버드 콜 ETF의 분배율이 막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배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커버드 콜 ETF의 단점이 이 자산 가치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왜냐면은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다 청산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커버드 콜은 그런 구조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오른 만큼의 일부는 또 내 수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분배율도 좀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 데 따른 수익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배당도 원로 계속 받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점점 진짜 모양이 예뻐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좋기만 한 상품이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커버드 콜이 막 연 15% 많게는 20% 가까운 이제 분배율을 주는데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초 자산이 나스닥, S&P 좀 공격적인 기초 자산이에요. 근데 이 기초 자산이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좋았죠. 네,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버드 콜 투자를 하실 때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꾸준하게 연 15%는 내가 무조건 받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제가 커버드 콜 요거를 여쭤봤던 이유도 이게 올해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실제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조심스럽게 뭐 약간 발을 담글 정도만 담으시면 계실 텐데 올해 수익이 뭐 좋다 보니까 그럼 이 앞으로도 여기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또 몰빵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 상품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당한 그러면 뭐 대략 내가 한 100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커버드 콜에다 담는 게 좋습니까? ETF 상품에? 그러니까는 배당이 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야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요즘에 보면 사실 이 커버드 콜이나 배당주 ETF는 제가 봤을 때 30, 40 세대들에게 필요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노동소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뭔가 소득을 발생시킬 필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5, 60대 분들에게 좀 타겟팅된 이제 그런 상품인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어찌 됐든 이게 배당률이 높을수록 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을 가지고 연간 한 5 정도의 분배율을 얻겠다. 그러면 리스크가 크지 않겠죠. 근데 이제 100을 가지고 내가 연 분배율 15, 20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은 다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위험 네.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 나중에 네. 위험 자산이 그러니까 되면 주식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그렇죠.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를. 네. 그렇죠. 이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내가 받는 분배금 자체가 같이 같은 비율로 떨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이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배율만 놓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네, 네. 이 전체적인 변동성을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삼모사군요. 이 네. 분배율에 중심을 두느냐, 안정성에 네. 중심을 두느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커버드 콜 요거는 이제 좀 50대 이상의 은퇴한 분들이거나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네. 이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젊은 분들도 배당주 네. 관심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30, 40대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시는 배당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배당주를 매달 사서 모으는 거는 저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원래 그런 전략을 거죠.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 전략을 배당주에 쓴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좀 안정지향적인 네. 너무 보수적이다. 네, 너무 보수적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뭐 국내 코스피 200 이런 이제 종목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좀 성장주 위주로 적립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최근처럼 그런 성장주의 그 성과가 좋았을 때 그렇죠. 이거를 일부 차익 실현해서 배당주로 옮기는 그래서 이 전체의 자산 배분의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주를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달 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데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네. 그 리스크를 조금 더 짊어지더라도 네. 수익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네. 포커싱하는 게 훨씬 좋다. 이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하나만 더 짧게 네. 상품 관련해서 금은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의 수익률을 냈는데 네. 이게 사실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이 같이 상승한다는 게 사실 이게 네. 사실 저도 뭐 그렇죠. 이걸 에브리싱 랠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금이 네. 괜찮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아까 금 60% 수익 났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뭐 금값이 급격하게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작년과 같은 랠리가 내년에 반복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 네. 예, 이게 그리고 사실 금을 몰빵하는 분들은 또 드물죠. 네, 그렇죠. 다 사실 금은 뭐 흔한 말로 내 자산의 한 10% 정도만 뭐 원래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분들의 이 투자 성향이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하기 때문에 금이 좋다 그러면 또 자산의 막 상당 부분을 또 금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또 투자를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연말이고요.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사실 아마 내년 초에 또 모실 때 네. 2026년 연간 뭐 투자 전략 이런 여쭤보기를 할 텐데요. 네. 자산 배분 전략을 지금 상황에서 네. 단장님께서 보시기엔 이렇게 네.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은 좀 잘 익은 이 열매와 곡식은 좀 걷어들이고 내년을 대비한 좀 씨를 사야 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성장주, AI 관련 네. 그리고 국내 코스피 관련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전부 다 뭐 매도하시라 이런 말은 아니고 적당하게 한 20-30% 정도 매도하고 그 비중을 채권이나 배당주를 매수함으로써 내년에 혹시라도 하락장이 왔을 때 이 자산을 가지고 다시 성장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수익을 좀 확정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 파인더 백승호 단장님과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